니들이 우리 아들을 속이고도 죄책감 하나 없는 거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래, 나 임신 아니다 어쩔래? 임신이야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너가 날 진짜 사랑했다면 이런 거짓말쯤은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당장 나가. 더는 못 참아. 엄마가 사준 이 집에서 너희가 나를 속이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 난 너희들 절대 용서 못해. 우리 딸이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겨우 이 집 하나 해줬다고 다 된 줄 아나 본데 진짜 뻔뻔하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7세 김명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서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고 지금은 아이들 모두 출가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와 훌륭한 직장에서 일하며 제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는데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진 않더군요. 아들은 몇 년 전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혼 상대가 임신했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며느리와 그 엄마, 그러니까 제 아들의 장모는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더군요. 아들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들의 힘겨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졌지만 제가 끼어들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참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며느리와 장모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제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제가 복수를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고 저는 시장에서 소소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힘든 시절이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특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힘들단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저희 희생을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자랑스러워하며 대학 입학 선물로 컴퓨터를 새로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제게 첫 용돈이라며 봉투를 건넸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곧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겠다고 기대했는데요. 당연히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자식도 낳고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와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질 사람이 생겼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기뻤지만 얼마 뒤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아가씨는 29세로 젊고 이뻤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니 곧 생길 손주 생각도 나더군요. 엄마는 좀 당황스럽지만 우리 아들이 잘 판단했을 거라고 믿어.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딘가 씁쓸한 표정으로 엄마, 제가 책임져야죠. 어쩔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시작할 신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적금을 털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줬습니다. 그 집은 제가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죠.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태어날 손주를 기대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웃음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날이 많았지만 이제 손주와는 다르게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를 안아볼 날이 다가온다니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 손주 태어나면 이름은 뭘로 지을 거니? 필요한 건 미리 챙겨줄게. 라고 말하며 준비하는 제 모습이 행복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아들과 같이 집에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저는 그 모습에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태교를 핑계로 직장을 말도 없이 그만두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됐는데 아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었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둔 이후 자신의 엄마가 자기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그녀를 불러들였고 그렇게 저희 아들은 장모님까지 같이 살면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모녀는 꽤 허영심이 강하고 사치 부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걱정이 돼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니? 아들은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며느리와 장모는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쓸지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태교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임신했는데 좋은 선물 안 사줄 거냐고 아들을 닥달하거나 제 눈에 아들이 점점 지쳐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가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제 아들은 아직 그들이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후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로 이어집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부터 아들은 모든 경제적 부담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거기에 장모라는 사람까지 같이 살고 있게 되니 쉽지 않았겠지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던 아들의 말과는 달리 그의 얼굴은 점점 피곤해 보였고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간섭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기 이번 생신에는 용돈 드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의 상황이 궁금해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지연이랑 장모님이 집에서 생활비도 많이 쓰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의 집에 갔는데 며느리와 안사도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안사도는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 연락 안 하고 오시는 거 좀 불편한데. 저는 안 좋은 기분이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이랑 같이 오면서도 너한테도 연락을 따로 해야 하니? 요즘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같이 왔다. 태교는 잘하고 있니? 그러자 장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돈도 아시잖아요.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쉬어야 하니 이런 부분은 힘들어도 남자가 이해해야죠.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아들을 위해 참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일하느라 하루 종일 바쁘고 집에서는 며느리와 장모가 아들에게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집 근처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어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와 장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장모는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명품 옷을 입고 있더군요. 둘이 한껏 멋을 내고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말했던 경제적 부담이 떠올라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아들은 돈 없어서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 사치를 부리다니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정말 괜찮니? 아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활비도 부족하고 저 혼자 버는 걸로는 너무 버겁네요. 왜 내가 전부를 감당해야 해? 지연이도 일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있었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랑 사돈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못 본 것 같은 눈치였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하려는데 제 뒤쪽에서 며느리와 사돈이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엄마, 근데 이거 언제까지 속여야 돼? 시간이 갈수록 속이는 게 힘든데 사실대로 얘기할까? 무슨 소리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임신했다고 했으니 여기까지 온 거야. 돈 다 털리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여자가 제 며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임신한 게 거짓말이라니?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속여왔단 말인가?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손주를 기대했는지, 얼마나 아들을 위해 참고 견뎌왔는지 모르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농락한 이상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들었던 대화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두 모녀가 우리 가족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그들이 사치를 부리며 거짓말까지 했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대화만 들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며칠 후 두 모녀는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찾아온 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임신했으면 몸이 무거울 텐데 제주도까지 다녀왔더라? 넌 괜찮은 거냐?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요. 지연이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저한테는 장모님이랑 친정에 좀 다녀온다고 했었는데. 순간 저는 아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친정에 다녀온다면서 제주도에 다녀온 사실 내가 모를 것 같니?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그러는 거니?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그냥 엄마랑 쉬러 간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녀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너 솔직히 말해야 된다. 너 임신한 거 사실이니? 너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이제껏 잘못해왔던 것에 대해 용서해줄 마음도 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이런 의심까지 받아야 하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며느리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저는 혼자 힘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을 증명하려면 며느리가 다닌다는 산부인과밖에 정보를 들을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필요했기에 아들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랑 산부인과 같이 간 적 있니?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병원은 지연이가 장모님이랑 다닌다고 해서 같이 간 적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철저히 아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다니던 산부인과를 알아내서 직접 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며느리의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거짓말을 준비했는지 알게 되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지연이가 임신해서 결혼한 거니? 근데 지연이랑 네 장모가 우리를 모두 속였다.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야. 병원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대.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도 믿기 힘들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야. 지연이한테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까지 속였다고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가요. 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야겠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바로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씩씩거리며 들어간 저희를 보니 두 모녀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사돈한테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 그런 거겠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사실대로 말해. 너 임신했어, 안 했어? 며느리는 순간 저를 째려봤고 대답을 한동안 못하다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 듣고 와서 이러는 거면 나 진짜 실망할 거야.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임신한 나에게 그런 의심을 해? 같이 산부인과 가서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임신으로 나오면 나 당신 용서 못해. 옆에 같이 있던 사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자네는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나. 얘가 임신을 안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왜 와 있겠나. 당장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고 임신한 것으로 나오면 자네 그때는 이혼이네. 그러나 아들은 단호하게 병원에서 알아낸 사실과 비행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내가 그 병원 이미 가봤고 너의 임신 사실은커녕 너는 그 병원에 간 적조차 없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니들 모녀 대화하는 거 다 들었어. 제주도? 너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 덩어리야. 그제야 며느리는 태도를 바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맞아. 임신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어쩔 건데? 너가 나랑 결혼하자며 임신은 하면 되는 거지. 장모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겨우 이 집 하나 해줬다고 다 된 줄 아나 본데. 우리 지연이가 고생하면 더 고생했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또한 그 말을 듣더니 한참을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그리고 이 결혼은 무효야. 너희들은 날 속이고 날 이용만 해왔어. 그에 대한 죗값은 내가 분명하게 치르게 해줄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해준 집이야. 니들이 여기에 단 1초라도 더 있는 것이 고통이야. 결국 그날 밤 며느리와 장모는 아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던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넌 잘못한 거 없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이 우리를 맞이하지 않겠니? 아들은 울음을 간신히 그치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과연 어디까지 내가 속고 살았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장모가 떠난 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서 아들은 많은 생각을 했고 제가 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뒤돌아보며 자신이 왜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믿을 때는 진심을 봐야 했는데 결국 외모와 상황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는 거란다. 이제는 진심으로 너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회사에 더욱 열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아들은 직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 사건을 떠올리며 때때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기대했던 시간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는지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안아볼 날을 꿈꾸며 장난감을 준비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아들이 더 단단해지고 저도 우리 가족이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알게 된 것 같다고요. 그리고 두 모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혼인무효 소송으로 혼인 사실 자체가 없던 걸로 판결을 받았고 뒤이어 사기죄로 고소하여 두 사람은 현재도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들의 마음도 명확히 정리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속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스스로 상황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결심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누군가를 새로 만나볼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엄마는 너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야.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신다면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